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원인. 자, 우리 판서 노트는 1페이지가 되겠어요. 1페이지. 자, 첫 번째 줄 볼 겁니다. 66페이지 첫 번째 줄. 권리 변동의 원인, 즉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을, 자, 거기 포인트예요. 원인을 무슨 요건이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 보이면요. 1페이지에 자, 1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기가 법률 뭡니까? 사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 요건 돼 있죠.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 효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법률 요건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권리 변동의 원인. 요게 정의입니다. 자, 판소도 적어 놓으시고. 자, 법률 요건의 정의가 뭐라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을 뭐랍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법률 사실은 앞에 빼놓고 정의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여기 적어놓습니다. 여기 나중에 기본서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정의를 다 적어놓는 겁니다. 시험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나오는 건 밑에 다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법률 효과는 자,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법률 사실의 정의는 뭐라 했습니까?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자,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라고요? 첫 번째 줄 나오는 게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가면은 66페이지 다시 갑니다. 책에 66페이지 책 가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돼 있죠. 법률 사실은,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줄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뭐랍니까? 법률 사실이란다. 나중에 기본서가도 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법률 사실을 봤고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법률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자, 법률 요건은, 자, 밑에 우리 요 내용은 어디냐? 판소노트 1페이지 가서, 법률 요건은 뭡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리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우리 권리 변동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더라. 권리 변동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넘기는 것을 통틀어서 무슨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갑에서 을로 바뀌는데 법률 규정 뭡니까? 이거 상속으로 바뀌었다. 법률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로 바뀌었다. 판결로 바뀌었다. 수용이 됐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무슨 규정으로? 법률 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는, 원에서 넘겼을 때는 무슨 행위라고 부르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법률 규정, 상속, 판결, 수용 같이 이런 것들로 바뀌면, 갑에서로 바뀌면 뭐라고? 법률 규정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겠죠? 그러면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는 민법에서는 무조건 뭐 밖에 없어. 둘이가 원해서 넘기든지 아니면 뭡니까? 법률 규정을 넘어가든지 딱 두 가지라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랍니까? 법률 요건이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드느냐? 내 핸드폰 하지 말고 독일 법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뺏겨가지고 우리가 탁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밑에 책의 66페이지 법률 요건 나와 있습니까? 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은 자 1번에 보시면 표의자가 의혹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행함해 놓고 줄거 놓고 법률 행위와 행위자가 원하지 않든 2번입니다.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 해가 상속, 경매, 시효취득 등등등등등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줄이면 뭐라고? 판소노트 요구를 하고요. 법률 요건은 원해서 능했을 때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규정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서 바뀌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용 이해되면 외울 필요 없는 거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양갈로 2번 내용은 첫 번째 줄에 줄만 끊으세요.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배우냐면은 이제 옆에 가서 이제 뭐를 배웁니까? 법률 행위를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들어간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행위가 나온다고요? 법률 행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제 뭘 배운다고? 요걸 배웁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률 행위가 나오지요. 맞나요? 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알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67페이지 이제 법률 행위 나옵니다. 자, 법률 행위를 볼 건데, 자, 법률 행위는 자 우리 판소노트에 정의를 또 적어놓습니다. 자, 여기에 정의를 적어놓을 거예요. 자, 여기도 바로 밑에 적어놓으세요. 우리 판소노트에 법률 효과를 의혹하고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거 외우는 사람 바보입니다. 저만 외우면 돼. 근데 적어 놓으라고요. 책에 다 돼 있으니까.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 정의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의혹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판소트 적어 놓습니다. 이럴 때 가면 적어 놓으라고 또 적어야 됩니다. 자, 법률 효과를 의혹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무슨 행위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 줄거로 갑시다. 자, 67페이지입니다. 자,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밑에 의 돼 있습니까? 1번 의 찾았어요? 67페이지에 제1절 법률행위 총서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밑에 1번 의 돼 있습니다. 자, 줄것이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나와있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밑에 양갈로 2번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줄 거 씁니까?
자, 됐고. 그다음에 양갈로 3번, 4번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2번 사적 자치의 원칙 X입니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아셔야 될 건 뭡니까? 정의만 하면 됩니다. 법률 행위라는 게 뭐라고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불가하게란 요소로 하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끝. 됐어요? 나머지 다 버립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셔도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계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밑에 게 별표입니다. 뭐가 나오느냐? 법률행위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에 별표해 놓으시고. 그럼 우리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정의만 읽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로 갑니다. 종류 체크했습니까? 자, 이게 어딨냐 하면은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뭐로 나눠집니까? 단독행위와 계약과 뭐로 나눠집니까? 합동행위로 나눈다.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독행위입니다. 시험에 이게 3번이 나왔죠 또. 자, 우리가 시험에 3번 나왔던 거 아까 앞에 보면 권리 변동 나왔다 그랬잖아. 단독 문제로 2번 나왔고 한 번은 지문 나왔고. 자, 그다음에 요거 단독행위 종류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립니다.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판소도 그렇게 되어 있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는 유유제포입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무슨 제포? 유유제포. 유유제포. 자, 그래서 여기 요 위에 올라갈게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종류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요거는 밑에 적읍시다. 도달주의 적혀 있을 거예요. 도달주의 하고 있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가 상대방의 단독 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다음에 포기, 권리의 포기. 이게 이제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요거는 표백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표백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독행위 종류가 들어가는데 자, 단독행위 종류.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여기서 동의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내용 용어 설명 한 번씩 해드릴게요.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의가 뭐예요? 동의. 뭘 동의해줬다 들어봤어요? 네, 동의.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 한 물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몇 세입니까? 만 19세. 모르겠으면 술집 가봐. 술집 가면 앞에 만 19세 이상 미하는 뭐 안 판다고 돼 있잖아요. 술집 안 가봤어요? 입구 앞에 만 19세 미성년자는 술 안 판다고 돼 있잖아요. 술집도 가보시고 하세요.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자, 그래서 요 미만입니다. 미성년자가 매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한번 답을 해보세요. 틀려도 뭘 하지 않겠습니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할 수 있는데 매매를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법정 대리.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란 말 안 하고 말한다 민법 용어는 법정 대리. 법정 대리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의.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동의권입니다. 알겠어요? 네, 동의권.
그다음에 철회는 뭐예요? 철회는 뭡니까? 계약했다가 자 우리가 계약을 했고 계약금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조건을 변경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계약 안 할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근데 계약 안 할래 하면 안 되고 이제 민법 배웠으니까 막 계약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장래에 대해서 계약을 없었던 걸 하자 이게 뭐예요? 철회입니다. 무슨 말이죠? 네, 철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계는 뭐예요? 상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뭐라 한단 말이에요? 야 상계하자는 말이에요. 예? 내가 줄 게 100만 원 있고 지가 내한테 줄 게 70만 원 있어. 그럼 상계에서 30만 원 주고 치우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경상도에서 뭐라 합니까? 까자 한답니다. 까자 이러잖아. 까자라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뭐라고? 상계하자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민법을 배우거나 법을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용어를 좀 중간중간에 섞어 보내야 뭡니까? 상대방이 뭡니까? 긴장을 합니다. 알죠? 아는 것 같이 보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까자 이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계가 뭐라고요? 까자 이 말이야. 우리 시기의 경상도 용어로. 그래서 이제 자 까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줄게 100만 원이고 받을 게 70만 원이다. 까서 얼마입니까? 30만 원 주는 거예요. 상계하자란단 말입니다. 이게 상계예요. 추인은 뭘까요? 추인은 밀추자에다가 인정하는 자거든요.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게 뭐예요? 추인입니다. 묵건대리 할 때 배웁니다. 협의 묵건대리 할 때. 자, 그다음에 취소. 이 취소는 어디서 배웠냐면요. 우리 아까 이 미성년자 했잖아.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인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취소가 나옵니다. 취소.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해제. 해제는 뭐예요? 요 밑에다 이거 전해야 돼. 채무 불이행. 무슨 불이행 적어 놓습니까?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약할 때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등기 해주기로 했다. 들어봤어요? 근데 중도금을 안 줬어. 5월 15일 날. 그럼 무슨 불이행입니까? 채무 이행을 안 했단 말이야. 채무 불이행. 다시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뭐 한다고? 채무 불이행. 그럼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계약의 해제. 알겠습니까? 그게 뭐 채무 불이행 나오면 해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해지는 뭘까? 해지.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2기차 연차하면은 우리 쉽게 해서 2달 연차하면 이 말이야. 그럼 뭐 계약을 뭐 한다고 해요? 해지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차이점이 뭘까 하냐면은 요거는 일시적 계약입니다. 나중에 배우면 한 번 하고 치우는 거. 근데 요거는 임대차는 계속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맞죠?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는 무슨 단어를 쓴다? 해지를 쓴단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고용 계약했다. 그럼 이제 계약하기 끝낸다 그러면 뭐야? 해지한단 말이에요. 매달 뭐 주니까 봉급 주는데 계약 해지. 명태도 뭐예요? 명태도 해지지. 무슨 말이죠? 그럼 계속적으로 뭘 줘야 된다. 이게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는 해지란다는 쓴다. 무슨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몇 기차면 했을 때? 2기차임. 맞죠? 2기차이면.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뭡니까? 임대차 같은 거 할 때는 뭡니까? 2달 이렇게 하잖아. 2달. 맞죠? 근데 이 법에서는 몇 기 한다고? 2기 한단 말이에요. 왜 2기냐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결산합니까? 안 합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몰라요? 삼성 분기별로 하잖아. 그러면 걔들은 월세 줄 때도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2기라는 뭡니까? 2분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몇 개월 1분기를 합니까? 3개월. 그거 좀 안 해요. 상식은 돼 있어요, 여러분. 맞죠?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2기라 하면은 몇 기라고 해요? 그러면 6개월이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법에는 뭐라고? 월로 안 하고 뭐란다? 기한단 말이에요. 몇 기.
2기. 상가 임대차는 몇 기? 상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몇 기 차이면 쟀을 때? 상기 차이면 쟀을 때. 이건 중요합니다. 26회 때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몇 기냐 이렇게 외우면은 쉽잖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외우기 쉽잖아. 3가 임대차 몇 기 차이면 쟀을 때? 상기 차이면 쟀을 때. 외워집니까? 됐죠? 상가 임대차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맞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하면 상기 차이면 쟀을 때. 무슨 말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빼고는 나머지는 몇 기입니까? 2기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매달 월세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기면 2달이죠. 아까 지금 설명했잖아요.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기별로 이렇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차임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뭡니까? 옆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달라 합니까? 살 몇 가만히 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계약서 안 썼지만은 뭐 되잖아. 그 횟수 개념이죠. 어제 제대로 파악하셨네. 그래 되는 거예요. 회수의 개념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보통 뭡니까? 월 단위로 주는데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아까 전에 그 뭡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임차 이렇게 뭐 했잖아요. 쌀 몇 가마니 쌀도 뭐예요? 쌀도 차임입니다. 차임. 알겠죠? 그거는 어떻게 되면 2기라 하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알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쌀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2기라 하면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이 법에서는 2달이란 말 안 쓰고 2기 쓴다. 상기 쓰고. 알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언제 또 물으러 오냐면은 시험 다 돼가 물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미치죠 그때는. 시험 다 돼가지고 이 상기 왜 쓰냐고 월세 써야 되는데 왜 쓰냐고 물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알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미리 앞에서 했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회수의 개념이다.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개념이라 잡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볼게요. 자, 동의는 뭐야? 미성년자가 매매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뭡니까? 동의 있어야 되죠. 이게 동의권이 뭐예요? 동의. 자, 계약하기 싫다 뭐 한다고? 철회한다. 그다음에 까자 상계하자. 상계. 맞죠? 자,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깐다 이 말이야. 그게 상계하자 이렇게 하고. 자,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간다 뭘 한다? 추인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 여기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시적 계약일 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뭐 한다고? 계약을 해제하고 계수적 계약일 때 임대차 가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 해지를 한다고 쓴단 말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뭡니까? 저기 있는 용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어떻게 온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입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온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친구가 동철이가 있거든요. 최동철이 옛날에 고깃집 했습니다. 망했지만 지금. 예, 옛날에 고깃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삼겹살 집에 뭐가 옵니까? 상추 옵니까 안 옵니까? 상추 오죠. 삼겹살집에 안 가봤습니까? 그거 하면 상추 나오잖아 항상. 맞잖아요.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알겠어요?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동철이 얘가 옛날에부터 조금 좀 상태 좀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됐어요? 이걸 외워야지 맞출 수 있어요 문제를. 다시 한번 외웁시다.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용어 설명은 간단하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유언.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유언. 유증은 뭐예요? 유언으로서 증여하는 겁니다.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장학재단 들어봤습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설립할 때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고 권리의 포기도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 유유체포 이렇게 외웁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어떻게 외운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유체포. 외워졌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19회 때 자, 뭐가 나오냐면 일방 예약이 나왔습니다. 일방 예약. 이 예약이 뭐예요? 예약이 계약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모임하러 갔을 때, 친구하고 모임하러 갔을 때, 자 무슨 오리집에 예약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 예약은 알면서 이건 모르더라고. 예? 친구 모임할 때 어디 뭐 고깃집에 예약 잡잖아요. 예약이 뭔데?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준비해 주세요. 딱 하는 게 뭐야? 청약이야, 청약.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뭡니까? 오케이, 준비할게요. 승낙한 거야. 알겠죠? 그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에요. 알겠죠? 시험 문제에 29회 때죠. 28회 때 채권 예약, 1번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X예요.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약은 뭐라고? 계약이다 이 말. 근데 시험 문제 동철이 집어넣고 이게 답이었다고. 아시겠죠? 이게 19회 때 나왔고요. 21회 때는 뭐가 나왔습니까? 합의 해제가 나왔어. 헷갈리게 하려고. 합의 해제. 해제는 뭐였습니까? 단독행위죠. 합의는 뭐야? 두 사람이 계약 관계를 끝내는 걸 말한다고 합의 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해제는 그다음에 24회 때 시험에 내려냐면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OX. X잖아요. 해제는 뭡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3번 나왔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저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문제가. 자, 101페이지 가니까 22의 기출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미 답은 가르쳐 줬어요. 바로 답이 1번이죠. 1번이죠. 자, 그래서 합의 해제가 이게 뭐예요? 계약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계약이고 나머지가 철회, 취소, 동의, 추인이잖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합의 해제. 자, 옆에다가 한 개 더 적어놓으세요. 무슨 예약 적어놓고 일방 예약. 요 22회 때네요. 자, 일방 예약. 일방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이다. 계약.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68페이지 펴보세요. 68페이지. 다시 이제 68페이지로 오셔서 밑에 단독행위에 별표 해놨습니까? 별표 해놓으셔야 돼. 68페이지 단독행위에 별표 해놓고 뭐 있다고요? 양갈로 1번에 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양갈로 2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있네.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여기에는 돼 있어.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동의, 철회 뭐 쭉쭉 나와 있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2번에 유유, 체포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밑에 있죠? 네,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은 뭐 밑에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률행위다. 여기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68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슨 행위를 기억한다? 단독행위. 마지막 정리하고 갑시다. 상대방인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 제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 기억하면은 맞추고 기억 못하면 틀립니다. 아시죠? 근데 올해 뭡니까? 올해 주택가리자 시험에도 또 시험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거 여기 언제 나오냐면 28회 때 또 지문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셔야 돼요. 28에 나왔으니까 얘는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좀 올해 나오기는 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칠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69페이지 2번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에 다음 주에 한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적어놓으면 되지 또 적으려고 그래요. 맞죠? 자, 그거까지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달에는요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아시죠? 3시간 수업을 하고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고 4시간까지 해버리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민계공은 보통 4시간 수업을 하는데 1월 달부터는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11월 12월 달에는 3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